안녕하세요. 문제해결 플랫폼 되기 송종영 HR도입니다. 문제 해결에 관한 지식, 경험, 성공 사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아 문제 해결이 엉뚱한 것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하고 가성비 높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 겉만 뻔지름하게 흘러가는 문제 해결이 되기 쉽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를 제대로 보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5분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 제대로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은 자신에게 보이는 것만 본다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가씨가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영국 만화가 윌리엄 헬이 1915년 미국의 한 유명 잡지에 게재한 우리 눈의 착시 현상을 다룬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아가씨가 보이고 어느 분에게는 할머니가 보이고 두 사람이 다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A집단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을, B집단에게는 나이 든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 A집단은 젊은 아가씨가 보인다는 비중이 높고 B집단은 나이 든 할머니가 보인다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진은 아가씨의 모습과 할머니의 모습이 반반 섞여 있는 그림입니다. 자, 왼쪽 중심으로 보이시면 젊은 아가씨의 옆모습이 보일 겁니다. 오른쪽 중심으로 보이시면 나이 든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바라볼 때 자신에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관념, 선입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문제를 자신이 몰고 나가고 싶은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신의 관점으로 몰고 나아간 추억을 떠올린다면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눈감아 사건이 떠올려집니다. 가끔 수업 중에 한 친구가 손을 벌쩍 들고 일어나서 선생님 기범이 돈 10원 누가 훔쳐갔대요.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모두에게 눈감아를 시키고 다음과 같이 조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만 보고 있다. 자, 기범이 돈 10원 가져간 친구 조용히 손 들어봐. 지금 손을 들면 선생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잠시 눈감은 상태를 더 유지하고 나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손을 든 사람은 조용히 선생님이 찾아와 가져간 돈을 돌려주면 선생님이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실 거야 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됩니다. 누가 손을 들었을까? A일까? B일까? C일까? 결국 우리 반에서 상당히 말빨센 친구가 지목한 한 사람이 약한 범인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의심을 넘어 왕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상상이 사실이 되어버리면서 문제를 내가 몰고 나가고 싶은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문제를 자신이 몰고 나가면 대안도 문제 해결자의 사고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사례를 선진국 구호재단의 인도 시골 마을 원조 활동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구호재단이 인도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일 아낙네들이 2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를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호 활동 첫 번째로 마을에 우물을 파고 성능 좋은 펌프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전히 동네 아낙네들은 먼 거리로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 물맛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동네 우물의 수질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아낙네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사연인즉 아낙네들에게 물을 길러가는 활동은 단순히 물을 확보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대식구들이 북적이는 힘든 살림살이 속에서 해방되어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시행정 문제 해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문제를 원인과 대안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대상과 현상, 대상과 결함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인도의 시골마 아낙네들의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제시해 본다면, 첫째, 아낙네들이 먼 거리로 물을 길러 다닌다. 이처럼 대상과 현상, 대상과 결함 중심으로 문제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달리 또 기술한다면 아낙네들이 마을 우물이 없어 먼 거리로 물을 길러 다닌다. 여기에는 대상과 원인과 현상 중심의 문제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대로 기술하였지만 후자는 자신의 사견을 제시하여 문제를 기술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기술하면 문제를 내가 몰고 나가고 싶은 쪽으로 몰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보다는 전자의 문제 기술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제기된 문제로부터 본질을 파악하는 심층적인 사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화이의 사고입니다. 즉,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죠? 왜 발생했죠? 라는 의문의 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낙네들이 먼 거리로 물을 길러 다니죠? 이 물음에는 마을에 우물이 없어서, 그곳 물맛이 좋아서, 일상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운동 삼아서 등등 여러 정보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나만의 생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발품을 팔아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면 원초 문제가 아낙네들이 먼 길로 물을 길러 다닌다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낙네들이 일상을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찾고 싶어서 먼 길로 물을 길러 다닌다라고 문제를 기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제대로 기술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는데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문제 해결은 문제의 본질로부터 해방되는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고 가성비와 생산성이 높은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에 보다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원인 분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보다 본질에 접근한 문제 분석으로 대안 개발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의 대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1시간의 문제 해결 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 정의에 55분, 대안 개발에 5분을 사용하겠다는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때로는 문제 정의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첫 단추를 신중하게 잘 깨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사천리로 문제 해결이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